니콜라 테슬라. 19세기 말 20세기 초 세상을 바꿀 발명품들이 쏟아진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토머스 에디슨의 백열 전구, 그리고 비운의 천재 니콜라 테슬라. 미국 주간지 라이프 매거진이 뽑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한 사람. 2006년 탄생 150주년을 맞아 테슬라의 해로 정한 크로아티아. 2006년 베오그라드 국제공항 이름을 테슬라 공항으로 변경한 세르비아. 미국 크로아티아 세르비아가 자기 나라의 발명왕이라고 주장한 사람. 크로아티아에서 세르비아인으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간 특이한 이력 때문이다. 교류는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기이다. 손쉽게 고전압을 구현할 수 있고 수천 볼트의 고전압을 중앙발전소에서 생산하여 지역 전신주까지 보낸 후 변압기를 통해 다시 110볼트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경제성과 안정성에서 직류를 능가하였다. 직류는 전기의 세기를 강하게 하긴 쉽지만 전압을 높이기가 어려워 장거리 전송이 힘들었다. 각 지역마다 발전소를 세워야 했는데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었다. 또한 안정성이 낮아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다. 반면 교류는 직류에 비해 적은 손실로 전류를 보낼 수 있어 현대 전기 문명을 일으킨 원천 기술이다. 테슬라의 발명품 테슬라 코일. 간단한 장치로 수십만 볼트의 전압을 만들어내는 장치이다. 당시 60Hz의 가정용 전기를 수천 Hz의 고주파로 바꾸며 형광등과 네온등도 만들었다. 라디오. 테슬라는 코일 실험 중에 진동수로 공명을 시키면 라디오 신호와 같은 송수신이 가능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 원리는 오늘날 라디오와 TV 등에 응용되었다. 레이더. 제1차 세계대전 무렵 잠수함을 탐지하는 아이디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레이더로 실용화되었다. 그 외 전자현미경, 수력발전소, 형광등, 라디오, 무선조종 보트, 자동차 속도계, 최초의 X선 사진, 레이더 등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워든 클리프 타워. 테슬라는 지구 전체에 공짜로 전기를 나누어 주겠다는 평생의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었다. 지구를 하나의 전도체라는 가정하에 주파수의 전기를 담아 무선으로 송신할 수 있다고 믿었다. JP 모건을 설득하긴 했으나 무료로 전기를 나누어 주겠다는 방향성이 모건의 자금 지원을 끊게 만들었고 테슬라가 파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알려진다. 기원전 600년 탈레스가 전기를 최초로 발견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탈레스가 기원전 600년경에 호박에 작은 물체가 붙는 현상을 보고 호박을 문지를 때 정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800년 이탈리아 물리학자 볼타가 최초의 건전지를 만들었다. 연속으로 전류를 공급하는 전지를 처음으로 개발하게 된다. 1881년 전압의 측정 단위 볼트는 볼타의 업적을 따서 지었다. 마이클 패러데이. 전기화학 분야의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과학자라고 한다. 그가 발명한 전자기 회전 장치가 전기 모터의 근본적 형태이다. 이후 패러데이는 전자기 유도 기본 원리를 이용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기를 개발하였다. 화학자로서 벤젠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교류 전기의 상용화를 최초로 실현하였다. 2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와덴 클리프 타워 프로젝트에서 대륙을 잇는 무선 통신을 시도하였다. 자기장의 국제 단위가 테슬라의 이름에 섰다 왔다. 부드러운 언변의 소유자로 연설도 잘했고 머리도 좋아 8개 국어를 하는 언어 천재였다고 한다. 188cm의 장신에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았으며 옷도 잘 입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교계의 스타였다고 한다. 음악과 시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86세까지 한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매력적인 인물이라 인기도 많았지만 연구에 대한 갈망과 집착을 이길 수는 없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제국 변경지대인 스밀란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세르비아 정교회 사제였다. 어릴 때부터 시를 즐겨 썼으며 미국 이민길에도 시를 챙겨갔다고 한다. 공개를 꺼려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미였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발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발명한 것은 작은 수차였고 이후 독특한 터빈을 만들 때 이용되었다. 여러 실패작 중 하나는 16마리 풍뎅이로 움직이는 장치라고 한다. 물에서 놀다 익사할 뻔하기도 하고 대단히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다고 한다. 모국어인 세르보크, 로아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까지 구사했고 수학에도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11살 때 유럽의 중등학교인 김나지움에 입학하여 물리학 실험에 큰 관심을 가지고 크로아티아의 카를로바체에 있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였다. 말라리아 등 건강 문제로 1년 동안 산에서 생활하다가 1875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여 군 당국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으나 경제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학교를 그만둔다. 이때 독일인 교수인 토에실로부터 전기장치에 흥미를 가지고 훗날 교류 전기장치 개발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흥분할 때 빛과 같은 환상을 보았다. 특이한 고통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정신적 훈련으로 머릿속에 상상의 세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설계도나 모델, 실험 없이도 발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1854년 안토니오 메우치가 발명한 전화가 유럽에 퍼지고 토머스 에디슨의 유럽 지사와 부다페스트 전화 교환소가 문을 연다. 그해 1월 부다페스트의 삼촌 도움으로 헝가리 정부의 중앙 전신국에 취직하고 거기서 교류 전기 장치 연구를 시작한다.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일 정도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1882년 푸스카스 형제의 주선으로 에디슨 전화회사의 파리 지사에 취직하고 많은 실험을 바탕으로 교류 시스템이 직류 시스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파리 지사의 책임자였던 찰스 베처러가 테슬라의 능력을 알아보고 미국으로 갈 것을 권유했다. 그렇게 1884년 추천서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1884년 산업혁명이었던 미국에서 에디슨은 매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미국 펄가의 에디슨 발전소는 뉴욕의 부유한 저택과 재분소, 공장, 극장 등에 전기를 보내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전기, 조명, 설비 요청을 받았으나 직류 전기 장치로 인한 누전, 화재 등의 고장 문제를 수습해야만 했다. 이때 테슬라와 에디슨이 만나면서 설비 수리 업무를 맡게 된다.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발전기의 성능을 개량하여 24개의 발전기를 다시 설계하며 자동 조절 장치까지 설치하여 발전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에디슨은 이 프로젝트의 대가로 보너스 5만 달러를 약속하였으나 완료 후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퇴사의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테슬라는 기술자로 이름이 알려져 투자가들로부터 창업의 제안을 받게 되고 창업을 하였다. 특허를 내고 연구 개발 업무를 하였으나 어느 순간 회사로부터 밀려나게 된다. 경기 침체로 1886년까지 일자리를 못 구하다가 웨스턴 유니온 전신 회사의 AK 브라운을 만나 테슬라의 이름을 딴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1887년 4월 테슬라 전기 회사가 창립되었다. 이미 수많은 발명품들로 손쉽게 특허를 등록한다. 이 시기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많은 발전소를 운영하던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가치를 알아보며 2,000달러의 월급을 주며 웨스팅하우스의 설비를 교류 시스템으로 바꾸는 직업을 갖게 된다. 에디슨은 테슬라가 교류 시스템으로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맺은 소식에 매우 화가 나 있었다. 이때부터 전류 전쟁이 시작되었다. 위협을 느낀 에디슨은 교류의 위험성을 담은 자료들을 찍어낸다. 교류를 이용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장면을 배포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소송을 걸며 끊임없이 비난을 가하였다.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교류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연설, 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두 회사의 자금난으로 전류 전쟁은 더욱 심화하였다. 에디슨은 교류를 막기 위해 전압을 800볼트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이를 다시 고소하였다. 대세는 점점 교류로 넘어오기 시작하였고 이를 직감한 에디슨의 직원들이 설득을 시작하여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테슬라는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연장하며 연구를 계속했고 끝내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으로 발전소를 세웠다. 1893년 10월 나이아가라 위원회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전류 전쟁의 막이 내렸다. 테슬라는 큰 영광을 얻었지만 업적에 비해 충분한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교류 특허를 보호해 주었다. 테슬라의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1895년 그의 실험실에 화재가 발생하고 비싼 실험 기기들이 다 불에 타며 총 피해액은 100만 달러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 화재로 무선통신, 무선에너지 전송, 운송수단, X선 등 그의 모든 연구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 와중에 보험조차 들지 않았던 테슬라는 결국 파산 지경에 이른다.